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산회계 2급, 끝장 전산회계 2급 마지막 조회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고요. 우선은 조회 문제에 있어서 또 미리 필요한 준비물들을 우리가 좀 깔아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요 끝이고요. 조회는 70회 기출문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냥 이렇게 재설치하시면 돼요. 70회로 설치 갑니다. 자, 요 70회 감독관 번호는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78번. 자, 본인 이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 78번 적으시고, 네, 이렇게 화면이 뜬 상태에서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회 문제. 우선 뭐 조회 문제도 같은 그 데이터를 내가 조회를 하지만요, 함에도 불구하고 꼭 한 군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다른 서류에, 다른 장부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2급 수준에 있어서는 제가 약간 원칙, 법칙 같은 것들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묻는다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가요, 딴 것 다 필요 없다. 그냥 계정 과목의 잔액을 물어보거나 계정 과목의 발생액 그 자체만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딱 보시고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그 날짜 치시고요. 손익계산서 계정이면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그 계정 과목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정 과목을 물어보지만 플러스로 우리 책 순서대로 해볼게요. 거래처 정보가 나온다. 자,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거래처 정보도 같이 던져주면서 어느 거래처에 어느 계정 과목의 잔액 혹은 뭐 발생액, 증감액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자, 그 다음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서 우리 책에는 그 다음에 네, 현금을 물어본다면 현금 출납장, 월계표 죄송합니다. 월계표에 일단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식이죠. 뭐 외상 매출금액, 현금 증가액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어요. 계정 과목에다가 그 계정 과목에서 현금 감소액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월계표라는 데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냥 현금 그 자체에 관한 것만 물어볼 때, 계정 과목 중에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현금 출납장입니다. 우선 요 네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자, 계정 과목만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재무상태표 가셔서 확인, 손익계산서 계정이면 손익계산서 가셔서 확인. 됐죠? 두 번째, 계정 과목과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거래처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 나오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정 과목과 그 계정 과목의 현금이 증가, 감소된 거를 물어본다면 월계표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그 자체에 입금, 출금 요걸 물어본다면 현금 출납장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요거를 머릿속에 이제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거든요.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방법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 펼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프로그램 띄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띄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3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냐. 우선 유동부채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동부채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지금은 금액을 찾는 게, 금액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지, 내비게이션 보듯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날짜가 3월 말이니까 3월로 해주세요. 3월. 그리고 유동부채라고 있잖아요. 유동부채 찾아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유동부채 보이시나요? 107, 685, 000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107, 685, 500, 685, 000.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적으십시오. 요건 제가 따로 적진 않을게요. 지금 찾은 금액만 확인해드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107, 685, 000. 자, 그 다음 문제. 5월 말 현재 바드럼 동그라미 치시고 총액, 총액이란 말 옆에 괄호 안에 대손충당금 차감전 줄 거세요. 대손충당금 차감전 줄 거세요. 자, 바드럼은 재무상태표 계정인 거 아시겠죠? 5월로 갑니다. 그리고 바드럼을 찾습니다. 자, 바드럼을 찾았습니다. 자, 보시면 바드럼은 순수하게 2,4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그 밑에 대손충당금 금액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못 받을 걸로 미리 예상하는 금액이죠. 그 오른쪽에 보세요. 요 금액이 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요 2,400에서 12만 5천원을 뺀 잔액입니다. 요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우선 이 문제에서 답은 2,400만원이 답이죠.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차감한 후 요 금액 2,387만 5천원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요, 차감 후 금액인데요. 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인데 얘는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혹은 장부금액, 장부가액 혹은 장부금액이랍니다. 요것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거 다 뭐를 묻는 건지를 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총액이라고 하거나 혹은 차감전 혹은 바드럼 잔액 있죠. 그것도 2,400만원이에요. 그냥 바드럼 잔액은요. 근데 바드럼의 장부가액, 장부금액 물어보면 2,387만 5천원 요거고, 요 부분만 좀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월 말 현재 비유동부채죠. 자, 2월로 가시고 비유동부채 동그라미 치시고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자, 쭉 내려보시면 비유동부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0만원. 자, 여기 540만원 확인되시죠? 540만원. 이게 이제 답인 겁니다. 540만원.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540만원까지 했죠.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부채 동그라미 치시고 전기 말과 대비하여. 자, 일단 6월 말로 갑니다. 유동부채도 재무상태표 계정이거든요. 자, 유동부채 찾겠습니다. 요 찾았습니다. 여기. 자, 우선 유동부채를 찾았는데요. 주의하실 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유동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에 금액 보이시죠? 이거 왼쪽 금액과 오른쪽 금액, 요 두 개의 차이, 요게 바로 요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가운데 있는 요 숫자들은요, 여기 보면 단기라고 적혀있죠. 단기, 올해란 뜻이죠. 그 다음 오른쪽 표는 전기, 작년 거죠.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회계 이론 배울 때 회계는 기간별 보고, 기간별 비교 이렇게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업 간 비교도 중요하고 기간별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기를 이렇게 하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정보 이용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그걸 비교하면서 얼마나 바뀌었냐. 지금 보시면 유동부채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작년에 비해서 빚이 더 늘었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요 두 금액의 차이 금액 여러분 계산을 해 보십시오. 자, 1억 3,540만원 빼기 여기 보이시는 요 금액, 요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오른쪽 밑에 한번 보시면 계산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계산기 그림이. 요 계산기는 뭐냐 하면
눌러볼게요. K랩 자체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이에요. K랩 자체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요 부분 보이시죠? 제가 클릭을 한번 했거든요. 요 숫자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C 해볼게요.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해볼게요. 지금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죠. 근데 이 계산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계산기랑 모양이 좀 다릅니다. 지금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갔죠.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넣으시면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8540 컨트롤 C 하시고 여기다 컨트롤 V 하시면 바로 계산을 합계 금액 5천만원이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팁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안에 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은 5천만원이다. 이렇게 정급하시면 요거라도 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 하기에는 좀 괜찮은데 요거는 계산기 자체가 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특이하게 적히잖아요. 적응하시면 좋겠지만 평소에는 좀 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할 때만 좀 쓰시고 평소에는 들고 계신 요런 계산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천만원. 답은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장부가액 보시죠. 자, 차량 운반구 동그라미 치시고 장부가액 줄 거세요. 아까 제가 장부가액 뭔지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지금 3월 31일 퍼센트도 안되네요. 요거는 아예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기서 곱하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누르신 다음에 30% 하고 싶으면 0.3을 곱하면 0.3 뭐 안되네. 네, 안됩니다. 0.3이 안돼요. 0.3 다시 적어볼까? 0.3 된다. 밑에 소수점 처리를 제가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0.3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긴 돼요. 곱하기 제가 했고 그 다음에 0.3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되길래 여기 소수점 처리 보이시죠? 요거를 뭐 0.1자리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두 자리로 하니까 번거로워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 급할 때만 쓰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니까 네, 계산기 쓰세요. 어쨌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되니까 한번 써본 거예요. 혹은 잠깐만요. 우리 컴퓨터 내장된 계산기 한번 띄워볼까요? 자,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어떻게 구현을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요걸로 해도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컨트롤 V 하니까 네, PC 안에 내장된 거는 이런 식으로 또 되네요. 그러니까 요거 PC 안에 내장된 그 계산기 요거가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손계산기,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 요 안에 프로그램 안에 있는 계산기 다 쓸 수 있고요. 공학용 계산기 안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장부가액 조회하고 있었죠. 자, 3월 31일이니까 3월 차량 운반구 여기 있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에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부터 보세요. 1700만원 보이시죠? 얘는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400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치가 감소된 부분 쌓인 거죠. 그리고 얘의 장부가액은 요 부분 1300만원이 되겠죠. 1700 빼기 400 그리고 1300 답은 1300만원 이런 식으로 항상 장부가액이 뭔지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이제 장부가액입니다. 자, 그 다음 상반기 중에서 1월부터 6월 중에서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 상품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요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1월부터 6월이면 6월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상품 찾아주세요. 상품 찾았죠? 근데 요 안에는 보시다시피 달별로 확인할 수가 없죠. 요럴 때 더블 클릭하세요. 8천만원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자, 화면상에 이렇게 뜹니다. 달별로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달별로 월계 금액을 비교를 해주세요. 월계 금액. 상품 매입이니까 차변 보시면 됩니다. 차변. 이렇게 월계들을 다 비교를 해주십시오. 됐죠? 그렇게 계산을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몇 월달이 제일 큰지가 나옵니다. 6월달이 제일 크네요. 6월달이 제일 크고 3,610만원입니다. 3,610만원. 됐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 답안자 저장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자, 프로그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론 답안 작성이 있고 오른쪽 아래는 답안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우선 이론 답안 문제 답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론 답안 작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풀면 그 객관식 문제의 답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입력할 수 있는 답안이 뜹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다가 넣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두 번째로 하실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금액 보이시죠? 요 세 개입니다. 요 부분은 뭐를 넣는 부분이냐면 우리가 조회 문제가 보통 세 문제거든요. 조회해서 숫자를 우리가 적어 놨잖아요. 아까 문제 밑에다가 다. 그 답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겁니다. 뭐 1,800만원이면 1,800 이런 식으로 조회한 문제의 답들을 입력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다 입력이 됐으면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답안이 저장됐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나머지 전표 같은 경우는 전표 메뉴에 넣으시면 다 알아서 저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안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USB가 꽂히거든요. USB 안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USB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저장이 되는데 이제 컴퓨터로 할 때는 저장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 조회 문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칠 때 하는 방법을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6월까지 했고 67-1번입니다. 67-1번 해볼게요. 3월에 발행한 당좌 수표 발행액은 얼마냐 라고 하죠. 자, 프로그램 상에서 보세요. 일단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럼 재무상태표 외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외신 다음에 3월이니까 3월에 발행한이니까 3월로 가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3월로 가시고요. 3월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찾으시고 당좌예금 찾았습니다. 당좌예금 찾았으면 이제 3월에 발행한 발행액이라고 했죠. 자, 당좌예금 더블 클릭하세요. 당좌예금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지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3월 보이시죠? 근데 금액 한번 보세요. 3월 3일은 차변의 금액이 보이시죠? 요거는 차변에 당좌예금이 생겼다. 증가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변 보세요. 3월 5일에 대변에 500만원 보이시죠? 요게 이제 발행 금액이 되겠죠. 나에게로부터 돈이 나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여기 보이시는 50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당좌수표 발행.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약간 팁이 좀 적혀 있어요. 적용해가지고 당좌수표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항상 눈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00만원. 답은 500만원.
자, 그 다음 65특별 다시 2번 볼게요. 6월 30일 당사가 발행한 지급보험, 지급보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발행한 줄 거세요. 여러분 지급보험 보입니다. 일단 6월달로 갈게요. 6월달. 그리고 지급보험 찾아볼게요. 지급보험.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은요, 4,900만원. 얘는 그냥 6월 말 현재 지급해야 된 어음들의 총합이고요. 총합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잠깐만, 현재 당수, 이게 답이네, 그러면. 요거는 현재니까, 6월 30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총액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여기서는 4,900만원, 얘가 답이네요. 그죠? 얘가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추가 1번 문제입니다. 2월 말이라고 부품예금 동그라미 치시고, 부품예금이라는 계정 과목밖에 안 주거든요. 자, 2월로 가시고, 그 다음 보통예금 찾으시고, 자,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보통예금이 3월 말 잔액 거 비교해라 하네. 이거는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2월 말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요건 아시겠죠? 3월로 보고 싶으시면요, 3월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확인. 그리고 보통예금 금액 확인. 여기 5,100만원 돼 있네요. 자, 그럼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5,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2월 말 거. 그 다음에 보통예금 여기 있죠? 당좌예금 말고 컨트롤 C 하고 마이너스 2,800 하면 답은 2,300입니다. 답은 2,300. 3월달 5,100만원에서 2월달 2,800만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금액이 나옵니다. 2,300만원이라고. 됐죠? 이런 식으로 추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2번 할게요. 추가 2번 6월 말 현재 전기말과 비교해서 외상매입금 동그라미. 자, 6월 말로 갈게요. 6월 말. 그리고 외상매입금 찾아보겠습니다. 부채니까 부채 자리 가십시오. 그리고 전기말과 비교하라 했죠. 그럼 좌우를 비교하셔야죠. 좌우. 자, 계산기 6,400,513 요거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4 이렇게 넣으니까 자, 보시다시피 금액은 26113 400입니다. 26113 4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자, 전기말과 비교하는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추가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3번도 볼까요? 추가 3번은 6월 말 현재 단기대여금 동그라미. 얘는 이제 또 단기대여금을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단기대여금 한번 봅시다. 단기대여금은 위에 있겠죠? 네,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작년 거랑 올해 거를 비교하랍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계산기가 일단 필요 없겠다. 왜냐면 보세요. 올해는 800만원 돼 있죠. 작년 거 한번 보세요. 금액이 없죠. 이 말은 제로란 뜻이에요. 제로. 그러니까 증가액은 800만원이지. 그죠?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라는 말은 제로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800만원이다 라고 추가 3번 답을 찾아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 4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월로 갑니다. 유동자산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도 보겠습니다. 107 유동자산이 좀 더 크네. 자, 계산기 있습니다. 우선 유동자산 금액 그리고 유동부채 금액을 빼겠습니다. 자, 차액은요 127 아래쪽에 보세요. 921 640 127 921 640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추가 5번 하겠습니다. 추가 5번 하겠습니다. 자, 3월. 그 다음에 전기말과 비교하여 당좌자산의 증가액. 자, 당좌자산 위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당좌자산 부분은 요 부분은 요거예요. 그리고 전기말과 비교한다. 자, 그러면 계산기에 또 넣어 보겠습니다. 단기 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거 넣겠습니다. 넣었습니다. 자, 금액 차이 90 741 640 90 741 640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뭐 요령만 아시면 조회 문제도 뭐 어렵지 않아요. 2급은 이제 제가 여러가지 좀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추가 6번입니다. 3월 말 현재 대손 충당금은 모두 얼마인가? 자, 주의하실 거 말씀드릴게요. 대손 충당금이요. 여기 하나 있고요. 50만원 보이시죠? 요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대손 충당금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이 바로 답이죠. 62만 5천원. 62만 5천원. 이게 답입니다. 62만 5천원. 여기 답이에요. 자, 그 다음 5월 말 현재 바드러움과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4점짜리 문제. 요 문제 특징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인 문제입니다. 답이 두 개인 문제입니다. 자, 5월 말이니까 5월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특징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 요 두 개 장부가액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근데 문제에서 뭐부터 물어봤는지 잘 보세요. 바드러움 동그라미. 바드러움부터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바드러움 자리 요걸 먼저 답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바드러움의 장부가액은 23 875 000 23 875 000 외상 매출금은 요 자리죠. 73 510 000 73 510 000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추가 8번 보시겠습니다. 추가 8번. 자, 5월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5월 중, 일단 5월 중 외상 매출 동그라미 치시고 외상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있는 거 아시죠? 외상 매출금. 그러면 날짜 5월로 바꾸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일단 보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금액은 위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거래이고요. 그 중에서 잔액만을 나타냅니다. 잔액만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외상 매출이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느냐. 그것도 5월 중에 이걸 물어보거든요. 더블 클릭하세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5월달 걸 봐주세요. 5월달 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잘 봐주세요. 5월달 거래가 총 4건의 거래가 있습니다. 4건의 거래가 있죠. 근데 위에 두 개는요, 외상 대금을 회수한 거래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거래인 거죠. 그래서 대변의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얘네들이 바로 외상 매출한 거래들입니다. 지금 몇 건인가요? 2건이죠. 2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2건입니다. 2건.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요 차변 금액 두 개를 합치면 월계 860이 되겠죠. 860. 답은 2개입니다. 2건. 그리고 860만원. 860만원.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차변은 외상 매출 거래이겠죠? 대변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회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래들입니다. 대변은. 그걸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회수한 거래들입니다. 그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9과 9 문제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외상매출금 2월 달에 외상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이냐. 자, 재무상태표. 일단 외상매출금 재무상태표의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상태표에 계속 있고요. 자, 여기는 잔액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회수 2월달 부분에서 회수를 찾아주시면, 뭐 대변에 금액이 있는 게 회수인데 모르시겠으면 이 앞에 적요 부분 보세요. 현금 회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은 150만원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자,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되는 겁니다. 회수한 금액 150만원. 150만원. 됐죠? 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추가 10번 하고 바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가 10번. 4월 30일 현재. 4월 30일이죠. 우선은 재무상태표에서 4월달로 일단 보내놓고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 결과 상품 동그라미 치시고, 자, 상품 찾아보시고, 상품 금액이 300만원이다. 자, 300만원이다. 돼있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봅시다. 장부는요, 보세요. 4월달 장부를 내가 지금 연 거예요. 그러니까 3,51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51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 창고를 가보니까, 실제로 창고를 가보니까, 창고에 가보니까 300만원 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는 3,510만원과 실제 창고에 있는 300만원, 네, 차이 금액. 계산해 볼까요? 이제 차이 금액 일단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빼기 300만원이죠. 300. 밑에 보시면 3,200 되죠. 요 금액만큼은 뭐냐? 이 말이죠. 뭡니까? 팔린 거죠. 팔린 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분계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분계했었던 거. 자, 3210000 요거. 자,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 금액이 차이 금액이 3210만원 3210만원입니다. 얘가 뭐냐는 거지. 얘는 팔린 거지. 됐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일단 답은 나왔어요. 3210만원이라고 답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복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요거 기말 결산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방금 했었 저번 시간에 했나? 그렇죠. 대변에 상품 적었었고요. 요거 그 다음에 32100 이렇게 분개했었고요.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3210만원 이렇게 분개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시겠죠? 요거 이제 결차 결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 자, 재무상태표 끄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요령은 뭐였냐면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손익계산서 계정을 물어보면 손익계산서 가자 했죠. 자, 72-1번부터 볼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괄호 치시고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이냐 물어보죠. 자, 손익계산서 일단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뜨면 1월부터 6월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6월이라고 넣으시고, 자,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를 먼저 찾을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소속되는 복리후생비를 했죠. 요 아래쪽에 있죠. 복리후생비. 자, 지금 제가 클릭한 446만 10원 요 부분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총 비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월별로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물어보죠.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더블클릭.
자, 월계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몇 월이 제일 큰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1월이 제일 큽니다. 1월이 13, 10, 37, 050. 이거 적으셔야 돼요. 책에다가. 3월. 3월이 제일 크죠. 3월. 10, 37, 050. 3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월은 1월입니다. 316, 230. 316, 230. 됐죠? 그러면 3월과 1월 요거 직접 계산하세요. 계산하셔서 1번의 답은 얼마다 이래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72-2번 보시면 4월에 발생한 4월 동그라미 치세요. 요건 1월 1일부터 4월까지가 아니라 그냥 4월에 발생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요거는 4월로 가시고요. 이자 비용 찾으시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2만원 보이실 거고요. 더블 클릭. 자, 이게 이제 각 월별로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4월 달게 하나 나왔죠. 2만원이라고. 그러면은 답은 2만원입니다. 답은 2만원 되겠습니다. 답은 2만원. 답은 2만원. 자, 조금 이제 좀 속도가 붙으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6월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6월 중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인 거 보이시죠? 일단 6월. 그 다음에 이자 수익부터 갑니다. 요거. 자, 지금 보이는 98만원은요 6월 달에만 발생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위에 날짜를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해지죠. 대여금 이자 수령. 그 다음에 6월달 총 98만원. 답은 98만원. 요걸 일일이 좀 찾아주셔야 돼요. 찾아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자, 그 다음 68-2번입니다. 요거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라 되어있죠. 5월 갑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보시면 그냥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 자체가 답이죠. 요 금액 자체가 68-2번의 답입니다. 388만 711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67-2번 보시겠습니다. 상반기 중 상품 매출 동그라미, 상품 매출 동그라미. 자,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6월달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월세 비교하세요.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이렇게 월계 비교하시면 3월달이 제일 크네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은 달과 일단 달 3월 첫 번째 답 3월 첫 번째 답 두 번째 그 금액이라고 했죠. 금액은 5122만원 5122만원 요까지 금액 요까지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기서요. 아니요. 이거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그냥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요거는 우리 같이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어째 보면은 꿀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저도 이제 요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항상 월계만 봐라고 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방금 단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좋은 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여기 합계 옵션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 요게 부분을 한번 누르면 체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딱 월계만 남아서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는 어차피 월계만 보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한다고 해서 감점되는 거는 전혀 없다. 뭐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다른 학생들 가르칠 때 한번 참조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계 옵션으로 지금 월계만 나오게 조정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추가 1번부터네요. 추가 1번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라고 했죠. 그럼 이제 6월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상품 매출액 동그라미 치시고 합계액이죠. 그럼 요 금액 그 자체입니다. 요 금액 그 자체입니다. 203 380 000 380 000 요거죠. 요게 이제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또 잘하시고 있으시고, 그 다음 추가 2번 해볼게요. 1월부터 6월 중 날짜는 일단 잘 돼가고요. 소모품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소모품비 비용이죠. 자, 소모품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요거 가장 많은 월의 금액이 가장 큰 거,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방금 우리가 합계 옵션을 설정해 놓은 덕분에 지금 월계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월은 한번 딱 찾아보시면 4월이네요. 4월이 935 400 되겠습니다. 935 400. 그리고 가장 적은 월을 찾아보시면 6월이죠. 6월이 지금 제일 적네요. 자, 그러면은 4월과 6월 요 금액의 차이, 요거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추가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3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좀 뭐 예전에 자주 나왔던 건데 지금 보시면 돼요. 1분기 해서 1월부터 3월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3월 가시고 판매비와 관리비 괄호 치세요. 카테고리 나왔습니다. 괄호.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가장 큰. 자, 일단 판관비 있거든요. 여기 판관비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여기서 비교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딱 봐도 급여가 제일 크죠. 근데 보세요. 요거 이제 팁이니까 잘 들으세요.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이랬죠. 금액은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시죠? 147150000 금액은 일단 확인 되실 거예요. 근데 계정 과목을 좀 빨리 찾고 싶다. 더블 클릭하세요. 위에 보시면 급여 코드 번호가 801 보이시죠? 801 앞에 0자 있어서 0801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801 하셔도 돼요. 둘 다 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계정 과목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 4번 보시겠습니다. 추가 4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일단 6월달로 가고, 판매비와 관리비 가로치세요. 카테고리죠. 자, 요 문제는 특이합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두 번째로 큰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접대비가 지금 두 번째로 크죠. 그러면 일단 금액은 627만 8천원 나오죠. 요거 확인하셨을 거고, 자, 아까 코드 번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더블 클릭 위에 보세요. 접대비 813번 됐죠? 81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접대비까지 했습니다. 추가 4번까지 했어요. 이제 추가 5번 하겠습니다. 추가 5번 상반기 중에서 급여 동그라미 치시고 가장 적었던 줄 것이고, 자, 그러면 6월달까지 돼 있고요. 급여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아까처럼 월계를 다 이렇게 일일이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이 가장 적고요. 금액은 425만
425만원이네요. 425만원. 됐죠? 자, 425만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 6번 해볼게요. 추가 6번.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 요거는 요 끄고, 접대비 찾아서 동그라미 더블 클릭 하세요. 더블 클릭. 자, 얘도 월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달. 1월달이 제일 크네요. 1월달. 감오시죠? 이게, 조회 문제가 3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 조회랑 손익계산서 조회가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가 뒷페이지에 있는 기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잘 하셔도 두 문제는 먹고도 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기타 있죠. 그것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런 그 계정 과목들 다른 장부에 가셔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2급에서는 지금 2급 하시고 계십니다. 2급에서는 요 정도만 좀 원칙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나중에 또 1급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1급 때는 또 다른 그 서류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1급 강의에 제가 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접대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추가 7번 하겠습니다. 6월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냐? 자, 요거 상품 매출 동그라미 치시고 6월 더블 클릭. 자, 요거 6월 달 거만 보세요. 그리고 몇 건입니까? 자, 지금 너무 또 많이 조회를 하니까 K랩이 다운됐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이 프로그램이 그리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6월 갑니다. 상품 매출 더블 클릭. 맨 아래쪽에 이렇게 몇 건인지 한번 세보세요. 목이 너무 아파서. 총 5건인 거 보이시죠? 5건. 자, 5건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360만원. 1360만원. 자, 요까지 하면은 손익계산서까지 손익계산서 8번까지 있네. 네, 8번까지 있네. 오케이, 8번 갑니다. 자, 요 8번은 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 잠깐 멈추고 자기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같이 보신 단원님은 제가 바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까지 일단 날짜를 주고 있어요. 6월 말까지. 근데 계정 과목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는 급여 발생액에 대해서 몇 %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며 절사로 나타나. 지금 퍼센테이지 물어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분자고요. 분모는 급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리후생비와 급여 6월달이네요.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 6월달 거 자 6월이라고 지금 입력이 돼 있고요. 복리후생비부터 보겠습니다. 4446 1010이죠. 요거는 제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자, 우선 4446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 나누기. 그 다음에 급여죠. 급여.
자, 뭐 이렇게 0.158984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이거 산수나 수학하실 줄 아시는 분은 대부분의 15%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5.8984802%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소수점 이하 다 제외를 했죠. 그러면 15%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은 15%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 문제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기타인데 이거 그냥 바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 그냥 이 한 강으로 다 끝낼 수 있도록 바로 기타 부분 바로 볼게요. 자, 지금 거래처 원장이잖아요. 거래처 원장 아까 전에 특징이 뭐였냐면, 자, 계정 과목이 나오면서 거래처도 나온다 했어요. 자, 보세요. 거래처 이름 나왔죠? 발행한 어음이죠. 요거 뭡니까?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나왔죠? 그 다음에 거래처란 단어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맘스상사, 외상매출금, 잔액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외상매출 거래금액, 그 다음에 거래처, 그 다음에 동동전자, 받으러, 외상매입, 거래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딱 되면 어디 가면 된다? 그냥 거래처 원장에 가면 된다. 자, 거래처 원장 가서 한번 봅시다. 손익계산서를 끄고 거래처 원장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동그라미 다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 원장 띄우고 바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일단 띄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지단 조명에 발행한 약속어음은 얼마냐. 우선 날짜를 넣는 칸 보이시죠? 그대로 문제에 있는 대로 넣으면 돼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지급어음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지단 조명이죠. 그러면 거래처를 지단 조명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엔터를 치셔도 돼요. 엔터. 자, 엔터 씹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중에서 지단 조명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지금 컴퓨터 안에 그 용량이 부족하다고 떠서 좀 뭐 이렇게 좀 치울게요. 오늘이 29일이지. 18. 자, 좀 발송. 네,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 지단 조명 보이시죠? 여기 지단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발행한이라는 말 보이시죠? 발행한은 차변, 대변, 잔액 이 세 중에서 뭐를 봐야 될지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급어음 하고 있죠? 얘는 부채거든요. 그럼 부채가 발행되는 거, 증가는 대변에 적혀있겠죠. 그래서 이 대변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뭐라 하라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입니다. 지급어음의 대변에 있는 요 부분은 발행한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 차변의 금액이 지금 없지만 만약에 차변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뜻하는 것은 내가 돈을 지급한 거겠죠. 만기가 돼서 내가 돈을 갚았겠죠. 상환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상환 그게 이제 차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잔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잔액 보시면 돼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 세 개를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변 요거는 지급원이니까 발행, 차변은 상환, 잔액은 그냥 잔액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 됐고요. 거래처 원장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950만원 되겠고요. 950만원. 자, 두 번째 6월 말 현재 지금 아예 시점으로 나왔죠. 자, 방금 했던 문제는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라고 기간을 줬지만 지금 하시는 문제는 시점을 주죠. 그러면 요 날짜 부분을요 그냥 시점 6월 30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시점으로.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바꾸시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래처라 했죠. 그러니까 거래처 이름이 안 나오죠. 이럴 때 엔터를 치시라고요. 엔터. 자, 여러분 엔터 치면 첫 번째 거래처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를 자동으로 지가 조회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외상 매출금 잔액입니다. 잔액 동그란 줄 거세요. 자, 지금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잔액 부분 오른쪽이거든요. 이 잔액이라는 글자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한 번, 두 번. 배열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잔액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리되겠죠. 자, 우린 가장 큰 거래처니까 블랙 앤 화이트 상사잖아요. 그죠? 코드 번호는 왼쪽에 적혀 있죠. 02130 하셔도 되고 그냥 2130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잔액 금액은 여기 적혀 있는 금액 21 200 000 21 200 000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67 특별의 3번 문제. 자, 6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뭐 똑같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 거래처는 뭐 여기서도 맘스 상사였나? 근데 엔터 치세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그래 많지 않을 거예요. 뜨는 게. 그래서 맘스 상사를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거래처 이름을 맘스 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잔액이라는 말 줄 거세요. 잔액 물어봤죠? 그러면 3,400만원 3,400만원 되겠죠? 지금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 67-3번 하겠습니다. 3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날짜 넣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중 됐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이네요. 외상 매출로 갑니다. 외상 매출. 그리고 가장 큰 거래처랬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첫 번째 거래처부터 끝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 외상 매출 거래. 여러분, 외상 매출 거래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 거래겠죠. 그렇게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증가하겠죠. 차변을 보시면 돼요. 차변도 사실 제일 큰 거 보고 싶으면 차변 글자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가장 큰 곳은 HD 상사. 거래처 코드 번호 말해라고 하네요. 왼쪽에 2110 혹은 0211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금액은 차변에 있는 요 금액을 가셔야 되겠죠. 2,800만원. 됐죠? 어렵지 않죠? 지금 요 요령만 좀 잘 따라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직. 자, 그 다음 10월 말 현재. 자, 10월 말 현재. 10월 31일인가요? 10월 30일. 그 다음에 동동전자 바드럼. 자, 바드럼.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동동전자 그냥 찾으면 돼요. 이렇게. 잔액 50만원. 잔액 50만원. 잔액 50만원. 됐죠? 잔액 50만원.
자, 그 다음 상품 6월 중.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외상 매입. 외상 매입. 자, 가장 큰 거래죠. 자, 외상 매입 거래가 뭘까요?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 그러면 난 외상 매입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외상 매입금을 했고, 자, 외상 매입금의 증가는 대변이거든요. 대변을 봅니다. 자, 이 제일 큰 게 지단 조명이네요. 거래처 코드 번호 6110, 6110. 그 다음에 금액은 1500. 자, 이제 거래처 원장이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잘 들어주세요.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외상 매입금 보이시죠? 요거 대변. 요 부분을 방금 뭐라 표현했냐면, 외상 매입 금액이라고 했죠. 이게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가 대변을 나타낸다 했어요. 자, 그럼 차변은 뭐냐 하면 상환입니다. 지금 부채이기 때문에 상환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차변에서. 그리고 잔액은 잔액입니다. 요까지는 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외상 매출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똑같은 식으로 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차변은 뭐냐면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라고 아까 했었어요. 67-3번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 차변. 그럼 대변은 뭐냐면요, 내가 외상값 받은 거거든요. 회수입니다. 외상 매출금의 회수입니다. 대변은. 그리고 잔액은 잔액.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됐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월계표입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계정 과목. 자, 이 월계표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현금이었거든요. 우선 요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보세요. 현금으로 지출된 계정 과목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판관비 중에서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현금, 그 다음에 현금 계정 과목. 됐죠? 요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월계표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 문제 한번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판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안 되나요?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요건 왜 안 되는지 설명부터 드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일단 띄울게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한다면 저거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아까 우리 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이라고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 떴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부터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요런거 상품 매출은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지금 더블 클릭을 했고 로딩 중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월계가 나옵니다. 그죠? 계정 과목이니까. 상품 매출은 계정 과목이라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매출액이랑 보이시죠? 얘나 앞에 로마자 붙어 있는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관비 이런 것들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것들, 얘네들은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판관비 지금 커서 왔거든요. 더블 클릭 해볼게요. 계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표만 지금 조회가 된 거예요. 판관비 안에는 수많은 계정 과목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한꺼번에 월계를 보고 싶은데 카테고리다 보니 계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손익계산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관비, 이런 카테고리, 앞에 로마자 붙어 있는 얘네들이 카테고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월계표에서 찾습니다. 자, 1월계표, 여기 1월계표 눌렀어요. 1월계표.
자, 1월계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월계표 떴고요. 자, 요거 일단 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탭이 두 개 있어요. 월계표, 일계표, 월계표.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월계표가 좀 더 심플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월계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 69-1번 4월부터잖아요. 4월 그 다음 6월까지죠. 6월 이렇게.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요거 여기서 판관비를 딱 봤어요. 여기 앞에 오라고 적혀있죠. 이것도 카테고리거든요. 결국 그럼 더블 클릭하면 안되나요? 해서 더블 클릭도 해봤어요.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요거는 약간 노가다예요. 노가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일단 끄시게요. 끄고 4월에서 4월이라고 월을요 일일이 좀 따로따로 조회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4월은 판관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가운데 계정 과목이 다 적혀있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 나눠져 있죠. 자, 당좌예금 요걸 예를 들어 볼까요? 당좌예금 차변에 있는 금액은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증가 500 했다. 대변에 보시면 감소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한번 보세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차변 증가 이만큼 했다. 근데 그 중에서 41만 2천원 만큼은 현금으로 증가됐다.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감소를 보시면 87만 5,400만큼 감소됐다. 근데 현금으로 감소된 게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사면서 보통예금을 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합계금액 따로따로 나오죠. 이거는 잔액시산표랑 달라서 그냥 순수하게 증가된 금액 그 다음에 감소된 금액만 나와요. 잔액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월계표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 월계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 현금이라는 요 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월계표를 쓰는 건데,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문제에서는 판관비를 물어봤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금액이 3개가 있잖아요. 요소 이제 뭘 볼 거냐는 거지. 주의하실 점 맨 왼쪽 거 보셔야 돼요. 왜냐면 현금으로 이런 말 없었죠. 현금으로 지출된 이란 말이 있었다면 요게 현금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보시면 돼요. 근데 현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로도 지출된 금액이 169만 2천원 있거든요. 그러면 총 20만 4,500원 이만큼 지출된 거죠. 자 4월달의 판관비는 900만원대죠. 그 다음에 5월 봅시다. 판관비가 700만원대 6월 900만원대네. 두 개가 이제 금액 4월이랑 비교하자. 9156 6월은 9156 92. 자 4월이 더 크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가장 많은 달만 물어봤네요. 그러면 4월이 답입니다. 4월이 이 문제에서 답이 되겠네요. 4월 답입니다. 됐죠? 4월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부터는 좀 쉽게 가니까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65특별 1번 갑니다. 1월부터 3월까지죠. 자, 1월, 3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자, 여기 찾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현금으로 지출이란 말 보이시죠? 그래,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214만 5,970원. 요 부분입니다. 주의하실 점. 요거랑 합계랑 같네. 요거 보면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대체 쪽에 금액이 만약에 있으면 합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금 보라면 현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추가 1번 볼까요? 2, 4분기 4월부터 6월. 자, 날짜 4월, 6월. 그 다음에 판관비 가로치셨을 거고요. 자, 판관비 카테고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밑에서 현금 부분만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보통은 급여가 제일 커요. 자, 그래서 급여입니다. 급여 금액 보시면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보셔야 돼요. 1,325만원 1,325만원. 그리고 코드 계정 과목 코드 어떻게 확인한댔어요? 더블클릭.
요 위에 보이시죠? 801, 801, 80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추가 2번 합니다. 추가 2번. 4월이면 4월부터 4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거 현금으로. 자, 보이시죠? 세 개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 현금만 물어봤으니까 55만원. 55만원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자, 그 다음 추가 3번. 자,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 똑같은 문제네요. 요거는 뭐 바로 답만 찾겠습니다. 183만 3,440원. 현금을 보셔야 돼요. 183만 3,44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갑니다. 수도 광열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지출액 찾았습니다. 75만 6,950원. 75만 6,950원.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금 출납장 갑니다. 아까 현금 출납장의 키워드는 그냥 현금 그 자체였어요. 딴 거 안 물어보고 현금만 물어볼 때 현금 출납장입니다. 자, 봅시다. 현금 출납장 여기 있어요. 이쪽에 눌렀고요. 자, 이 세 문제만 하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3월에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죠. 이것도 약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3만 누르시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십시오. 커서 옮겨갔죠? 여기서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럼 자동으로 초일을 넣습니다. 그 다음 3 또 누르시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엔터 치세요. 말일을 넣습니다. 요거 그냥 소소한 팁.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현금 지출액, 지출 줄 거세요. 여기 보세요.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고 잔액 있죠. 요 세 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3월달 물어봤죠. 쭉 가서 월계 보시면 되겠죠. 요 부분이 출금이죠. 34 609 730 34 609 730 되죠. 두 번째 바로 갑니다. 3월 15일이라고 날짜를 확정시켰습니다. 자, 3월 15일. 그 다음 잔액 줄 거세요. 잔액. 자, 잔액입니다. 잔액은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잔액은 요 3월달 3월 15일 거래 있죠. 요거까지 다 완료된 이후에 요 잔액을 보셔야 돼. 위에 거 보면 안 돼요. 맨 아래쪽 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바로 3월달 15일 이후에 잔액입니다. 됐죠? 요거 주의하십시오. 잔액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볼까요? 1월부터 3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다. 출금 보시면 되겠죠. 월별로 출금 보겠습니다. 1월달은 1000만원, 2월달은 1300, 3월달은 3400. 3월이 제일 많네요. 금액은 여기 보이시는 34 609 730 34 609 730 됐죠? 자, 마지막 수업 요까지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주의사항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 책에는 안 적혀 있나? 네. 우선 요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험 전 주의사항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시험 때 어떤 식으로 보통 하는지, 있어요. 166페이지 있나요? 이게 또 뒤쪽에 있구나. 오케이. 네, 166페이지. 여러분, 166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엄청, 단우님 잘 찾으시네요. 자, 16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요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장에 가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험 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장에 다 가시면 본인이 시험 치는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뭐 다 입구에 그 현관 입구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보통 크게 전지로 붙여놔요. 수험 번호별로 강의실이 어딘지 그거 보시고 일단 강의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실 때는 여기 보이시죠? 신분증, 수험표 꼭 챙겨가세요. 요거 이제 한 번씩 빠뜨리시는데 요거 꼭 챙기시기 바라고, 혹시 고등학생들은요 학생증 꼭 챙기세요. 그리고 학생증 잃어버리신 분은 학교 교무실이나 그 선무실이라나 거기 가서 그 증명서 같은 거 뽑아야 돼요. 미리 뽑으세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학생증 안 됩니다. 면허증 아니면 주민등록증 혹은 뭐 여권, 등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잘 챙기시고 이제 딱 시험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정해진 자리에 일단 앉으시면 됩니다.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뭐 내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막 좋진 않아요. 열악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다. 근데 그분과 나는 일단 아마 문제 유형은 다를 거예요. 그거 다르고 일단 앉아 계시면 감독관이 책을 넣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책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항상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세요. 30분 전에 도착을 하시고 책을 보시거나 기출문제를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 보면 책 넣으세요 할 거예요. 그럼 넣으시면 돼요. 시킨 대로 하세요. 넣으시고, 자, 그리고 가만 앉아 있으면 먼저 시험지랑 USB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부되는 시험지와 USB를 일단 받으시면 되겠죠. USB 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험 번호, 그리고 문제 유형, 이런 거 이름 적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USB를 일단 컴퓨터에 꽂으세요 라고 하는 감독관도 있고요. 말 안 하는 감독관도 있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그냥 꽂으면 돼요. 물론 꼬리표에 본인 이름 적는 거 이거 다 하시고 나서 꽂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험지에도 일단 뭐 수험번호 적는 칸이 있긴 한데 여러분 시험지는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에 이론 문제 다 체크하시고요. 실무 문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뭘 고쳤는지.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바로 가다반이 뜹니다. 가다반이 뜰 거고, 제가 이제 그날 당일이나 그 다음날 그것도 총평 영상 찍어 올립니다. 보통 그래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컴맹이신 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USB 설치 못하겠다고 손들고 감독관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혹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시험 치러 갔는데 나이 조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거의 한 40, 50대 분이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그 본인이 이걸 USB 설치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꽂아가지고 설치해 준 적도 있어요. 막 시끄럽게 막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조용히 제가 이걸 좀 못하겠는데 이러시고 제가 그냥 쓱 빼고 꽂아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시험장마다 감독관 보시면서 분위기 파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살는 게 힘들겠지만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파악 잘 하세요. 혹은 감독관한테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USB 꽂으면 나오는 화면을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보던 화면이긴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USB를 꽂아서 여러분 내 컴퓨터에 가시는 걸 할 줄 아시죠? 내 컴퓨터로 가셔서 USB 드라이브가 설치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 드라이브 안에 딱 들어가면 요 화면 두 개밖에 없어요. 파일이 이렇게 두 개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USB 파일 두 개 있는 거 확인하시고 텍스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설치가 나오겠죠. 설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수험번호 자동 입력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여러분들 이름 넣으시고요. 그 다음 문제 유형 보이시죠? A형인지 B형인지 실제 시험 때는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딱 하고 시험지기를 딱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보통 정시에 시작하는 게 맞지만 그 시험장의 여러가지 세팅 상태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뭐 1, 2분 혹은 5분까지. 그러면 그때로부터 60분을 줄 겁니다. 그때로부터 60분. 그러니까 시간 잘 안배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는 딱 시험 시작하기 직전에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확인번호 입력하시고 바로 시험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은요, 이론을 먼저 푸셔도 되고, 실물을 먼저 푸셔도 돼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 동시에 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 실제로 치실 때, 옆 사람이 갑자기 막 타이핑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은 실무 먼저 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을 푸실 때, 총 15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15분을 잡으세요. 15분. 이론은 15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5분. 혹은 좀 빠르신 분은 10분만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15분 잡으세요. 이 말은요, 15분이 딱 지나는 시점에서는 바로 실무로 무조건 넘어가시란 뜻입니다. 됐죠? 실무로 무조건 넘어가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받으시면, 실제로 문제를 받으시면, 자, 제가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브록에도 있는데, 이제 기출 문제, 보이시죠? 요 기출 문제입니다. 요런 식으로 똑같아요. 요렇게 생긴 거를 그냥 그대로 인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5문제를 먼저 보시고, 15문제 풀었죠? 이거 이제 15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15분 안에 풀면 좋은 거고, 15분이 넘게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실무로 넘어가세요. 자,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이 급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회사 등록 메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서 3개 정도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된 거 찾아가지고 3개 정도 고치십시오. 자,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돼 있죠. 그럼 요건 재무상태표로 가서 고치는 문제.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 등록. 일단 요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요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바로 분계 문제거든요. 요거는 사실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법은 요 밑에 분계를 먼저 손으로 적으세요. 시험지에다가 총 8문제. 자, 이 8문제의 분계를 먼저 손으로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죠? 그러면은 다시 1번 문제로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입력을, 일반 전표 입력을 이제 한꺼번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1번부터 8번까지를 적어 놓은 거를 보고 단순 입력해라는 거예요.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거래처 등록 해야 되는 문제, 계정 과목들 있죠. 그것들, 그러니까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거 잘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정정 같은 경우도 요거는 요 7월 5일 날짜 일반 전표로 가셔서 고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개만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요 2개는 또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자, 결산 문제 지금 4문제 보이시죠? 4문제. 요거는 전부 다 분개입니다. 결국 요것도 분개를 다 하세요, 손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숫자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시고, 그리고 결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31일 날짜로 그냥 넣으시면 된다고요. 일반 전표로 가서 12월 31일 넣으시고, 자, 마지막 조회입니다. 조회는 아까 방금 연습했던 대로 조회를 다 하시면 돼요. 3문제 조회해서 숫자를 다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회는 마지막 답안 입력, 아까 했던 거 그쪽에서 답안 입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답안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왼쪽 아래 칸에 넣었던 거랑 오른쪽 아래 칸에 넣는 건데, 잠깐만요.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왼쪽 아래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론 문제는 여기 다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조회 문제 답안은 요 칸, 세 칸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입력 꼭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됐는데, 중간중간에 다시 켜셔도 돼요. 아까 입력했던 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시 켜서 넣으셔도 되니까 상관없고, 마지막에는 꼭 노란 버튼 눌러주세요. 마지막에는 꼭 노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USB는 빼면 안 됩니다. USB는 시험 칠 동안 계속 꽂혀 있어야 돼요. USB를 안 꽂고 시험 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USB를 꽂은 상태에서 바로 뽑다는 것도 아니에요. USB 안에서 텍스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SB를 꽂은 상태로 시험 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뭐 풀다가 만약에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패스하세요. 일단 패스. 왜냐면 아는 걸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패스하시고, 기출문제는 제가 어떻게 푸는지 저번에 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분개하다 보면 한 번씩 계정 과목 기억 안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프로그램 일반 전표 딱 띄워놓고 F2번 눌러가지고 내가 두 글자만 집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30강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최대한 강의를 압축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중에 아시겠지만,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내고 하는 강의들은 2급 강의도 한 30강은 넘거든요. 1급은 한 50강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름기를 다 줄이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들 좋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강의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강의가 이제 한 9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풍선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또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어쨌든 뭐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또 제가 이렇게 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거는 깎아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우님 이제 시험,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준비 잘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나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정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것으로 끝장 전산내기 2급 완강했고요.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